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아쉬워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먹다 남긴 탕수육이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아쉬워지거나 그동안 귀찮아서 미뤄놨던 약속들이 갑자기 아쉬워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집중을 해서 제대로 보고 느끼고 즐기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이번 연휴가 이제 다 지나가고 나면서 연휴 동안 조금 더 푹 쉬어둘 걸, 조금 더 재미있게 놀 걸 하면서 아쉬운 마음도 크실 텐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이제 이틀만 버티면 다시 주말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남은 이틀 동안 열심히 집중해서 일을 하고요. 우리 이번 주말을 또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볼까요?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수요일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연휴가 모두 끝나고 수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좋았고요.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또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이야기 1시간 동안 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종목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바로 저희 투자의 신에 보내주시고 신기수 전문가님의 진단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3가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한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도 함께 올려주시면 더 좋고요.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 또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지금 이 시간에 모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전화 상담도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전문가님과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간 또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인사 나누면서 출발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설 연휴 어떻게 보내셨는지, 오늘 이 빨간장은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같이 인사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WTN님 출석 체크 또 1등으로 해주셨고요. 반올림 100%님도 일찍 찾아와 주셨습니다. 서당계 1년차님께서도 오늘 9시 정각에 딱 출석 체크 하셨고요. 불꽃 쫄보님 오셨네요. 준호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고 동백꽃 피는 날님 추워도 출근하셨습니다. 오늘 진짜 추웠죠. 밤에 새벽부터는 눈도 오고 내일 정말 계속해서 눈이 온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이 겨울 준비를 든든하게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방구석 챔피언님도 모두 반갑습니다. 레제비츠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네요. 김정희님 그리고 이용민님 오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종목들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빠르게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반올림 100%님 오늘 장에서도 여전히 얼음장이다, 꿈쩍도 안 한다, 내가 가진 종목은 좀 답답하다라는 댓글도 남겨주셨어요. 오늘 시장 굉장히 좋았는데 아직까지는 성에 차지 않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나요? 내가 가진 종목은 이런 빨간 장에서도 조금 지지부진한 것 같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빨간 장을, 불꽃장을 제대로 즐길 수 있을까? 지금 이 시간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사이에 이화중님께서도 함께 하셨고 봄님 출석까지 마지막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시는 동안 저희는 오늘 장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구정에는 정말로 제대로 까치가 찾아와줬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시장 굉장히 분위기 좋았습니다.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제가 페이즈 2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시작이 됐나요? 네, 지난주에 이제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좀 생각보다 좀 일찍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는 동안에 미국 시장이 좀 올라가면서 4010을 돌파를 했습니다. 차트 잠깐 보여드릴게요. S&P 500 차트 보시면은 그동안에 제가 그렇게 학수고대했던 이 지붕 뚫기가 맞아요. 실제로 이제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붕 뚫기가 이제 나왔다는 뜻은 뭐냐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지만은 제일 쉽게는 이렇게 지금까지는 하락장이었어요. 이제 하락장이 멈추고 이제 횡보장으로 접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락장보다는 횡보장이 훨씬 더 수익 내기가 더 쉬워요. 박스권 상단하고 박스권 하단이 어딘지만 알아도 대응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분명히 이제 시장에 이제 변화가 이제 올 거고, 단지 이제 올라가는 그 자세가 엄청 강하게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 FOMC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확인 심리는 있는 거죠. 이제 FOMC 확인만 된다면 0.25%만 된다면은 시장은 이제 박스권 상단을 타진하러 한번 올라갈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이 이렇게 돌파를 해주니까 우리 시장도 화답을 했는데 삼성전자를 보세요. 삼성전자의 2년짜리 지붕이죠. 2년짜리 지붕이 오늘 갭으로 출발해가지고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신호들이 발생되는 거는 그럼 삼성전자가 이제 돌파했으니까 쭉쭉쭉 올라가느냐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흐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제 바닥은 나온 거고 S&P 500도 바닥은 나왔다라고 보는 거고 이제부터는 일단 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매수세가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충분히 이제 그런 것들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서 이제는 뭔가 수익률 게임을 할 수 있는 장세가 올해에는 그런 기회가 작년보다 훨씬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구정도 우리 설 연휴 모두 다 지났기 때문에 정말 본격적인 2023년이 문을 열었거든요. 굉장히 기분 좋게 시작을 했고 따라서 앞으로의 전망도 또 우리의 계좌에 대한 전망도 수익에 대한 전망도 조금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날들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수익장을 조금 더 충분하게 누려볼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그 작전 짜보시길 바랄게요. 종목 진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02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채팅창에서도 정말 또 다양한 이야기들 많이 나눠주고 계시는데 오늘 이 상승장에서 종목을 또 과감하게 줄이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몇 개 더 담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포트가 어떻게 채워져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내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 언제 매수를 하면 좋은지 그리고 버려야 될 종목과 조금 더 가져가야 될 종목들 이 상승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시간 지금 이 시간 투자의 신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하세요. 윈터 이즈 커밍 님도 오셨군요. 자, 김정희 님께서도 또 종목 올려주고 계시는데 저희 그럼 지금부터 종목 진단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이용민 님이 남겨주신 종목이네요. 포스코 홀딩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28만 원이고요. 비중을 10% 담으셨어요. 매도 전략이 궁금합니다. 계속 가지고 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도 함께 남겨주셨는데 오늘 상승장에서 철강 종목들은 조금은 약하기는 했습니다. 오늘 포스코 홀딩스도 1.78% 좀 음봉을 띄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30만 3천 원의 거래를 마쳤어요. 근데 최근에 또 워낙에 흐름이 좋았던 종목이기도 해서 상승 흐름 잘 유지하고 있거든요. 시청자님께서도 매수 가격이 28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수익도 잘 보고 계신 구간입니다. 이 매수 단가 굉장히 잘 들어가신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이 수익을 더 챙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포스코 홀딩스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일단 철강업체에 대한 전망이 요즘에 좀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일 기대고 있는 부분은 중국 개방이에요. 중국 이제 재가동 부분. 중국에서 철강이 많이 쓰일 거다는 이제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리 올라오긴 했어요. 올라오긴 했지만 올라온 이후로 자세가 보면 지난번에 중국 모멘텀 때문에 이제 올라왔다가 한번 쉬었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실제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상당히 좀 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피크를 찍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게 피크를 찍고 언젠가는 이제 확진자 수가 조금 줄어드는 이제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오겠죠. 그리고 그게 요번에 이제 춘절 이후로 또 확 늘 거라고 보잖아요. 춘절 이후로 한 번 더 쭉 늘었다가 그게 피크일 것 같아요. 그 피크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빠지게 되면은 이제는 중국이 이제 피크 치고 빠지는 순간부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아마 중국 재가동에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 관련 이제 수혜주라고 일컬어지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다시 또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철강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철강도 요즘에 보면 중국 관련 수혜주기 때문에 가다가 지금 이제 쉬고 있죠. 다들 그래요. 뭐 화장품이든 뭐 카지노든 다들 이 정도로 쉬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한 번 더 전진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철강 쪽에는 뭐 그 후판 가격 관련해서 뭐 자동차 회사하고도 이제 봄에는 또 협상 시작하고요. 또 조선 쪽하고도 또 협상 시작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쪽에 또 철강 가격 올릴 거라는 뭔가 좀 이제 기대감 같은 것들이 또 붙게 되면 또 가격이 한 번씩 올라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그간에 이제 여러 가지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 같은 것들을 다 이제 소화를 하면서 이제 차근차근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보유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지 이제 속도가 엄청 빠르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추가 매수보다는 들고 계시고요. 일단 위쪽으로는 33만 원이 또 저항대입니다. 그래서 올라간다면 33만 원 정도에서 또 한번 또 더 갈지 말지 고민할 거예요. 주가가 그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30만 2만 5천 정도 올라오면은 기세를 좀 보시면서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33만 원에서 다 파셔도 좋고, 아니면 거기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신다면은 그 다음 목표가는 35만 원이 될 거예요. 1차, 2차 이렇게 목표가 잡으시고 3335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속도는 그렇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포스코홀딩스 지금 철강에 관련해서 지금 진단을 해주셨는데 채팅창에서 나는 포스코홀딩스 2차 전지 관련으로 보고 잡았다라는 댓글도 보이거든요. 2차 전지 모멘텀도 좀 가져갈까요? 포스코홀딩스를 2차 전지 관련주로 보신다고요? 어떤 부분이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2차 전지보다는 네. 철강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네. 이제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 기대감 조금 더 가지고 보유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진단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33만 원 1차 목표가입니다. 그 당시에 또 한 번의 탄력을 체크를 하시면서 최종 목표가 35만 원까지 체크해 드렸거든요. 조금은 천천히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진단 도와드렸어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 쉬는 동안 또 미국장이 워낙에 좋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좀 불안하거나 답답하신 부분들도 많았을 것 같고, 궁금한데 계속 못 물어보고 조금 더 혼자 고민하는 시간들이 길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저희 상담하는 시간 활짝 열어두었으니까요. 궁금하신 내용들 모두 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얼마든지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모두 다 속 시원하게 해결책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상담도 활짝 열려 있어요. 오랫동안 또 우리 직접 이야기 나누지 못했으니까 오늘 꼭 전화 주셔서 같이 또 반갑게 인사 나눠볼게요. 02-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윈터 이즈 커밍 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살펴볼게요. 매수가 29,500원이네요. 비중은 6% 담으셨습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남겨주셨는데 매수하신 지는 좀 되셨겠어요. 29,000원대면.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흔들림은 있지만 계속해서 좀 아래쪽으로 우하향하는 그래프 차트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조금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24,300원에 오늘 거래를 마쳤네요.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까요? 계속해서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는 나오지 않는 것 같거든요. 예,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주로 하는 게 이제 그 패션 의류 수입품들 팔거나 또는 그 외국 화장품 수입해서 팔거나 아니면 자기 자체 브랜드가 있죠. 또 패션 쪽으로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수입해서 파는 의류 쪽에는 그래도 잘 팔려요. 지금 잘 팔리는 반면에 지금 자체 브랜드 부분에서 국내 쪽에서 지금 올해 상반기 때는 그렇게 유망하지 않다라는 여러 가지 진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올해 상반기 때 뭐 엄청나게 지금 실적이 늘 것 같지는 않아요. 단지 이제 뭐냐면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작년에도 3분기 때까지 실적이 좋았어요. 영업이익 55%나 늘었고요. 매출은 뭐 8% 늘었지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이제 비용 통제가 좀 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뭐 작년보다 뭐 성장은 저는 계속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단지 그 성장하는 그 폭이 예상 기대만큼 이제 못할 거다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주가는 뭐냐면은 그만큼 많이 빠져 있어요. 지금 주가는 계속 빠졌고
67,600원까지 갔던 주가가 2019년도에 지금 24,000원까지 빠져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계속 빠졌기 때문에 주가는 거의 바닥권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주가가 조금 탄력을 얻으려면은 이런 지붕, 저는 지붕 이런 거 굉장히 주목해서 보죠. 이런 지붕 같은 것들을 한번 탈출을 해줘야 될 겁니다. 지붕 탈출하는데 그냥 이 간격으로만 본다면은 제 생각에 한 3개월 정도는 더 옆으로 횡보를 해줘야지 지붕하고 한번 부딪히기가 나올 것 같아요. 거기서 성공하면 이제 탈출하는 거고, 탈출하게 된다면은 조금 탄력 있게 가면서 3만 원대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종목은 뭐 하방 위험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고요. 조금 시간을 들이면은 저는 본전가까지는 간다. 그리고 수익을 보시고 나오겠다 그러면 저는 하방기까지 기다려 본다면은 제 생각에는 35,000원 구간까지 전고점이죠. 여기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 때는 어쨌든 뭐 이런 이제 그 의류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뭐 지금 좋을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소비가 위축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은 상반기를 지나고 나면서 잘하면 2분기 뭐 중반이나 2분기 말쯤에 벌써 많이 올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은 뭐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지금 추가 매수할 것도 아니고 딱 지금은 그 정도 보유하셔가지고 일단 3만 원 그리고 3만 원까지 갔다는 얘기는 이제 상승권에 들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35,000원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일단 3만 원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다행입니다. 그래도 수익권으로 그리고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기다리고 있네요.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하겠습니다만 매수가까지 3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진단 도와드렸고요. 하반기까지 조금 더 시간을 준다면 3만 5천 원까지의 가능성도 열어주셨습니다. 다행이죠. 너무 마음 고생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윈터이즈 커밍님께서 전문가님 진단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도 함께 남겨주셨네요. 참고하시고 계속해서 수익 챙겨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답답하게 머리 썩고 있었던 종목들 지금 여기에 다 털어놓으세요. 저희가 조금 더 가볍게 여러분들 몸과 마음과 또 계좌를 조금 더 훨훨 날아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 저희가 찾아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딱 3가지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확실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매수 문의도 환영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도 함께 남겨주시면 그에 맞춰서 조금 더 꼼꼼한 상담 도와드릴 수 있고요. 전화 상담 열어두겠습니다. 02-325-8200번이에요.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고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구체적인 내용들, 추가적인 꿀팁들까지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에디님 오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제네시스님과 야후님, 한결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어요. 오늘 또 오랜만에 보니까 굉장히 반가운 기분도 드는데요. 함께 해주시면서 인사 나눠주시고 종목들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이어갑니다. LG이노텍 살펴볼게요. 제네시스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네요. 매수가는 28만 6천 원, 비중은 20% 가지고 계십니다. 목표가 진단 부탁드려요.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낮은데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거든요. 자, 일단 매수하신 가격 28만 6천 원, LG이노텍 오늘의 흐름은 28만 1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실적에 대한 발표가 나왔고 영업이익이 급감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LG이노텍 오늘 거의 2%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28만 1천 원까지 올라왔어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 넘게 급감을 했습니다. 컨센은 4,100억 원 정도였는데 1,700억 원으로 나와서 굉장히 큰 차이를 두면서 떨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견고했는데 앞으로 조금 더 들고 가도 괜찮은 건지 LG이노텍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LG이노텍은 이제 오늘 장후에 실적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60%가 감익이 됐고요. 단지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감익됐던 부분은 아무래도 뭐 중국 쪽 영향이 크죠. 중국 쪽의 아이폰 공장이 좀 셧다운 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뭐 이익이 좀 감익된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이 이제 감익이 좀 됐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LG노텍은 이미 그 전에 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애플 쪽에 뭐 그 폭스콘 공장이 뭐 생산 중단됐다, 뭐 이제 이런 것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생산이 제가 한 2주 전인가 뉴스를 봤을 적에 70%까지 생산 라인 가동이 회복이 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회복이 됐을 거예요. 회복이 됐을 거고 그런 뉴스들 때문에 LG노텍 주가는 뭐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미 뭐 선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실적 발표가 났기 때문에 조금 흔들릴지언정 이제는 악재 노출성으로 바닥 잡고 이제 반등할 일만 남았다라고 봐요. 물론 이제 그 올해 상반기 때 엄청나게 뭐 좋을 일이 있냐 그러면 또 이제 그런 건 아니에요. LG노텍은 원래 아이폰이 이제 가을에 나오기 때문에 보통 실적이 3분기 때 또 4분기 때 이때가 좋아요. 그 1분기 때가 보면은 제일 그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1분기까지도 실적이 별로 좋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주가는 어떠냐면은 제 생각에 1분기 말 그러니까 한 2월 중순부터는 주가가 다시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2분기가 되게 되면은 주가가 상당히 좀 위에 가 있지 않을까 벌써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LG노텍의 광학 카메라는 지금 애플 쪽 사업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봐야 되잖아요. 애플이 올해 저기를 내놓는데요. XR 기기를 내놓는다 그래요. 그럼 XR 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광학 센서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 전부 다 LG노텍에서 들어갈 거고 또 뭐 그 애플이 내놓을 애플카라든가 그런 부분들 또 올해 실제로 올해 내놓을 그 애플의 그 새로운 아이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제 그 저희가 들어가거든요. 그 폴디드 카메라 이렇게 접었다 그 옆으로 이렇게 늘어났다 하는 거 있어요. 100배 줌 할 때 쓰는 거. 폴디드 카메라가 들어갈 거고 잘하면은 올해 애플 쪽에 아이폰에 저기 들어갈 겁니다. TOF 공간인식 카메라도 이제 들어갈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나오게 되면은 LG노텍은 이제 논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런 데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LG노텍은 정말 제 생각에는 걱정할 일이 없는 그런 종목이에요. 애플이 망하지 않는 한 LG노텍에 대한 걱정은 진짜 쓸데없는 걱정이다.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주가는 이제 실제 회사 내용하고 다르게 좀 빠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미래가 좋은 종목인데 단기적인 악재 때문에 빠졌다면 이건 오히려 매수 대응을 해야 돼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나쁘지도 않습니다. 지금 딱 뭐 매수할 만한 가격대에서 매수하셨고 매수하자마자 좀 빠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충분히 지금 수익을 기다릴 수 있는 가격대고요. LG노텍은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을 단기로 보지 마시고요. 이 종목은 적어도 한 7, 8월까지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은 1차 목표가로만 제가 38만 원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는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리고 2차 목표가 잡으라면 저는 이 종목 LG노텍 48만 원 봅니다. 신고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에 대해 가지고 절대 불안해하실 필요 없고 좀 흔들릴 수 있어요. 실적 안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또 바로 갈 수도 있어요. 지금 구간 흔들림 같은 것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 보시고 만약에 25만 원 밑으로 더 깨진다? 이러면은 더 살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종목의 주가의 미래에 대해서는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LG노텍 들고 계시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묻어두세요. 그러면 나중에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LG이노텍, 애플과 손을 꼭 잡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는 이제 편안하게 수익을 기다리기만 하면 될 것 같네요. 우리 여름에 큰 수확, 풍성한 수익을 한번 예상해 주셨습니다. 1차적으로 목표가 35만 원 그리고 조금 더 모멘텀이 탄력 받아갔을 경우에 48만 원 신고가에 대한 가능성까지 체크를 해드렸거든요. 기분 좋게 우리 여름까지 이 LG이노텍 농사를 잘 지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이 LG 이노테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도 그럼 난 내년까지 들고 가야지라는 또 긍정적인 전략들도 세우고 계시는데요.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궁금한 내용들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저희 계속해서 문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야후님이 남겨주신 두산 테스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 45,000원이네요. 비중은 10% 가지고 계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라면서 유유유 눈물과 함께 보내주셨는데 두산 테스나 오늘 굉장히 잘 올랐는데 하고 보니까 오늘 단가가 그래도 33,000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좀 높기는 하죠. 45,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이 종목의 하락을 지켜보셨고 상승하면 기대를 했다가도 다시 한번 또 하락하고 상승하면 하락하고 좀 답답했었을 겁니다. 최근에 또 다시 한번 긴 장대 양봉을 잘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어서 지금 이 구간을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대책을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두산 테스나 지난주부터 흐름은 괜찮습니다. 조금 더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들, 손실을 좀 줄여낼 수 있는 기회들 어떻게 잡을까요? 예, 두산 테스나는 이번 4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 전망입니다. 4분기 실적 잘 나올 걸로 지금 보고 있고, 두산 테스나는 지금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제일 이제 그 중요한 일, 또 매출에 기여를 많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CIS, 그러니까 카메라 이미지 센서죠. 이미지 센서를 삼성전자에서 만들어서 두산 테스나에다 주면은 그 불량인지 아닌지 이 회사에서 검사를 해서 다시 돌려줘요. 그러니까 그 검사하는 일을 하는 게 두산 테스나인데, 지금 2월 1일 날, 지금 2월 1일인가요? 지금 삼성전자 그 스마트폰 나오죠? 그래서 그 모멘텀도 있습니다.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삼성전자에서 그쪽의 CIS 쪽으로, 상당히 좀 이제 물량이 많았지만 점점 영역을 지금 넓혀갈 거예요. 증설을 하면서 다른 쪽도 지금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번에 삼성전자에서 그간에 삼성전자 지난번에 한번 엑시노스 삼성전자 AP 있죠. 엑시노스를 삼성전자에서 개발 중단한다는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테스나가 이게 또 확 빠졌어요. 한번. 그게 작년 6월인가 5월인가 그것 때문에 빠질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삼성전자에서 그런 그 엑시노스 같은 거 만들게 되면은 테스나 같은 데서 또 검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검사하는 데는 검사 비용도 상당히 단가 높거든요. 수혜주로 거론이 되다가 그 바람에 빠졌는데, 근데 삼성전자가 그거를 개발을 중단할 것 같더니 결국에는 또 다시 그걸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언팩 행사하면서 엑시노스 관련된 개발건에 대해 가지고 멘트를 한번 할 것 같거든요. 우리 지금 요 정도까지 뭐 성능이 와 있다라든가, 왜 지금 그걸 다시 개발을 했느냐 하면은 저희 같아요. 작년에 이제 삼성전자 그 갤럭시 22가 나왔을 적에 게임하면 속도 늦춰져가지고 이것 때문에 유저들이 되게 많이 반발을 했었잖아요. 결국에는 그게 뭐냐면은 이거 우리 AP를 잘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다시 개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테스나는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수혜주로 또 아마 언급이 또 될 겁니다. 지금은 테스나는 일단 가격적으로 보면은 바닥이에요. 바닥이고, 뭐 올해도 실적 상승이 있을 종목이고요.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해 가지고 본다면 삼성전자가 계속해가지고 새로운 칩을 개발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계속 해나갈 거기 때문에 테스나 주가는 뭐 좀 속도는 느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업황이 아직 바닥이 아니잖아요. 삼성전자가 쭉쭉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지만 반도체 관련주들이 계속 쭉쭉 갈 수는 없거든요. 삼성전자도 가다 또 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가다 쉬다 하겠지만은, 뭐 1차적으로 보더라도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39,000원까지는 일단 봐야 되고요. 4만 원 바로 밑에까지는. 4만 원을 바로 넘지 못할 때니까 거기서 또 한참 쉬겠죠. 근데 나중에 쉬었다가 또 가게 된다면은, 하반기 되면 저는 5만 원 또 도전을 할 걸로 보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종목으로 본다면 좋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뭐 좀 아깝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반도체주 사면은 조금 중기적으로 들고 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나는 너무 길게는 못 보겠다 하신다면 그래도 한 39,000원까지는 보시고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뭐 계속 종목 교체하느니 들고 가겠다 싶으신다면 저는 5만 원도 아깝다. 5만 원까지 갔다는 얘기는 5만 5천 원도 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이창호 평가는 5만 원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시청자님의 상황이 어떠신지에 따라서 이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두산 테스나 갑니다. 올라가는데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39,000원에서 한번 쉬어가고 그 이후에는 매수가를 뛰어넘는 상승까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내가 좀 잘 버틸 수 있는지 시청자님의 상황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 그 상황에 맞는 현명한 선택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산 테스나까지 진단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9시 32분 지나가고 있고요. 종목 진단 계속해서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여전히 종목 상담 창구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유튜브와 전화 상담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상담은요. 저희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현대건설기계요. 좋아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61,100원에 30%요. 알겠습니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이번에 매수하셨어요? 최근에? 예, 저번 주 화요일 날. 아이고, 매수하자마자 이제 여기 계속 지금 하락하고 네, 있는 모습이네요. 네. 이럴 네, 수가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아니, 이게 가격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갖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너무나도 큰 폭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서 이 30% 한 번에 들어가신 거예요, 시청자님? 네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 종목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망을 체크해 볼게요. 네. 신기수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끝물에 잡으셨어요, 끝물에. 아, 그런 건가요? 예. 저는 그날 올라갔다가 월요일날 올라갔다 화요일날 떨어지길래 잡았더니. 단타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 네, 그럼 단타면 단기 대응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그냥 놔둬버리셨네. 아니, 그래서 그냥 길게 그냥 가지고 가야 되나 어쩌나야 되나 하고요. 예, 그러니까 길게 보려면은 지금 끝물이고, 네. 예,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이제 그 10월 달부터 계속 올랐잖아요. 네. 예, 그래서 계속 오르다가 리포트가 한 번 더 쳐준 게 이제 6만 원 넘어갔을 적에 리포트에서 뭐 미국 쪽에 건설 붐이 좋기 때문에 전망이 좋다 이거 리포트에서 한 번 더 쳐줬어요. 가는 척 하다가 결국에는 또 매물 맞거든요. 그래서 이 현대건설기계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상 최고가가 지금 68,200원인데 2021년도에 사상 최고가는 아니군요. 어쨌든 요 근래에 68,200원인데 이 종목이 65,000원까지 갔으면은 뭐 최소한 한 번은 매물이 좀 빠지게 돼 있어요. 기술적으로도. 그래서 이 구간에서 6만 원 넘어가지고는 오히려 지금 매도 구간인데 거기서 일단 잡으셨는 거. 그리고 뭐 단타는 가능해요. 단타는 그 근방에서 단타 진입은 가능했다 보이는데 단타 진입했다가 여의치 않으면은 바로 빠져나오셔야 되거든요. 단타로 진입할 때는. 그러면은 매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네. 사신 가격대가 지금 21선 위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요하게 사람들이 보는 데가 21선, 61선 이런 거 중요하게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21선 깨지면은 팔려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네. 그러니까 21선 깨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팔기 때문에 갑자기 주가가 훅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팔아주든지 아니면 61선이라도 깨지면은 이런 데 또 깨지면 사람들이 심리가 이제 이제 안 가나 보다 그리고 팔아버려요. 네. 예, 그러니까 주가가 또 매도세가 크기 때문에 또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대응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대응이 안 되고 계속해야지 지금 이제 하락이 일어나고 있는데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 저점이 깨지고 계속 저점을 깨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예, 내려오고 있는데 올해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 근데 그 기대감이 벌써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제 생각에 한 55,000원 위쪽으로 쭉 올라간 거는 뭐 네옴시티 건도 있었고 네. 뭐, 그래서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올라간 건데 네. 이미 이제 사람들은 밑에 사가지고 수익을 다 실현할 한 끝물에 지금 들어가셔가지고 이제는 네. 팔 일밖에 없을 때 지금 들어가신 거예요. 아, 그러면 그냥 손절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반등이 제 생각엔 6만 원까지 나올 거예요. 아, 반등이 올까요? 아니, 근데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6만 원까지 반등이 올 텐데, 네. 이게 4만 5천 원까지 빠졌다가 한참 있다, 몇 달 있다 올라갈 수도 있어요. 6만 원까지. 아, 여기서 바로 올라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건 틀림없고요. 네. 예. 근데 여기서 바로 횡보를 그냥 5만 원 위에서 횡보를 하다가 몇 달 하다가 올라서 6만 원 갈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4만 5천 원 밑으로 빠져가지고 횡보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그 기간을 과연 견딜 것인가? 네. 예, 그걸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제 생각에는 오히려 지금은 매도를 해버리는 게 네, 네, 예, 네. 더 속편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 그 오늘 매도 할까 말까 말뿐 망설이다 못했더니.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오늘 매도했는데 내일 또 반등이 살짝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생각을 하다가는 이도저도 아무것도 못하니까 네, 네. 예, 제 생각엔 그냥 결단을 내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시청자님 힘내세요. 네, 네. 네. 단호하게 딱 결단 내리시고 우리 다른 종목으로 수익 계속해서 채워나가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혼자서는 손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게 이 종목이 나를 계속해서 오랫동안 괴롭힐 거라는 거를 알면서도 나 혼자 끊어내기에는 쉽지 않은 종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런 종목들 더 늦기 전에 저희와 함께 진단 받으시고 용기를 또 얻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런 종목들 잘 보내야 그 자리에 조금 더 좋은 종목들 채울 수 있는 거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들 많이 남겨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계속해서 유튜브 채팅창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그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도 함께 들어와 주셔서요. 중간 출석 체크 한 번만 할까요? 상한가 좋아요님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붕어빵 계란빵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상록수님 또 리스본 백수왕님도 오셨어요. 큰 사랑님과 고재관님 오늘도 또 출석 체크해 주셨고 한강님께서 화이팅 외쳐주셨습니다. 화양영화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상상님도 함께 해주고 계세요. 우리 붕어빵 계란빵님은 정말 우리 채팅창에 약간 신스틸러 등장만 하면 모두들 다 붕어빵 먹고 싶어요. 잉어빵 먹고 싶어요. 라는 이 계절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닉네임이어서 많은 분들이 또 반겨주고 계시는데 우리 앵커분 지금 마이크가 조금 이제 문제가 있어서 바로 제가 종목 진단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다산 네트워크스고요. 유튜브에서 상록수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4,200원에 10%를 진입을 하셨나요? 기다려도 될까요? 손절매 해야 될까요? 조언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제 올려주셨는데, 일단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5G 관련 종목이죠. 근데 요 근래에 보면은 작년에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5G 관련주들이 꽤 시세를 많이 줬어요. 반등도 많이 나오고 오히려 좀 올랐다가 지금 쉬는 분위기인데, 근데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종목들 올라온 게 비하면은 올라온 게 거의 없어요. 지금 계속 바닥권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작년에 실적도 물론 안 좋았습니다. 작년에 3분기까지의 영업이익이 손실이 그 전에 1년 손실보다 커요. 지금 3분기까지 379억 영업 손실이 났는데 그 전에 그 2021년도 1년 동안 영업 손실이 316억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그 영업 손실이 많이 났죠. 그리고 이 회사의 어떤 전망치에 대해서도 근간에 리포트들이 좋은 리포트들이 많이 안 나왔을 뿐 아니라 아예 리포트들이 좀 없어요. 작년 7월 이후로 리포트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5G 종목들 중에 보면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실적이 좀 잡힌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는 종목들이 몇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잘 올랐는데 다산 네트워크스는 지금 그런 소식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못 움직였는데, 근데 이제 주가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정말 빠질 만큼 많이 빠지긴 한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빠졌고, 예전에 이 종목이 뭐 15,550원까지 갔었는데 4,125원까지 내렸으니까 거의 뭐 4분의 1 토막 그 정도 난 것 같죠. 그래서 많이 빠졌고, 중요한 건 이제 그럼 다른 5G 관련주들은 이제는 일본 쪽이나 미국 쪽이 5G를 막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다산 네트워크스도 올해부터는 실적이 나올 건가 안 나올 건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마 이번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으면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손실이 얼마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뭐 보유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실적을 한번 기다려 보세요. 실적에 의해서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이 잘 나왔든 안 나왔든 2023년도에는 실적이 잡힌다고 하면서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산존솔루션 때문에 미국에 지금 회사가 있건 자회사가 그 회사가 미국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실적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가 가능하다. 그리고 실적을 좀 확인해 보자. 그리고 실적이 잘 나왔다면은 올라갈 텐데 올라가면 목표는 뭐 한 5천 원 정도 그 부분이 일단 목표가 될 거고요. 단지 실적이 이번에도 너무 안 나와서 시장의 실망 때문에 매도가 나온다. 그래서 가령 요번에 전저점 부분인 3,720원이 깨진다. 그러면은 거기서는 일단 좀 매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손절선 3,700원 정도 잡으시고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 한번 5,000원까지 올라가는 걸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일단 이렇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산 네트워크스입니다. 4분기 실적 확인을 한 이후에 23년도 실적 전망을 한 번 더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조금 더 보유해 보시고 5,000원 목표가 그리고 3,700원 손절 라인 꼭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붕어빵, 계란빵, 붕어빵, 잉어빵 이야기 하다가 마이크도 좀 배가 고팠나 봐요. 마이크에도 밥 두둑하게 다시 한번 배 두둑하게 채워주고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계속해서 남겨주세요. 저희 종목 진단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전화상담 02-325-8200번 계속해서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백호서연님 오셨어요. 종목 올려주셨는데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꼭 같이 올려주셔야 하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동백꽃 피는 날 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3강 MNT 한번 살펴볼까요? 매수하신 가격은 25,900원입니다. 비중은 5% 담으셨는데 전망과 추매 여부 알고 싶어요 라면서 올려주셨어요. 자, 3강 MNT 오늘은 20,0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을 보니까 조금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도 최근에 살짝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워낙에 또 최근에 또 가파르게 떨어졌던 종목이어서요. 17,000원 찍고 반등 올라옵니다. 이제 2만 원 딱 넘어섰는데 25,900원까지 조금 더 달려갈 수 있을지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일단 그 상강 MNT는 이제 풍력 관련주고요. 예, 풍력과 관련돼 가지고는 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쪽이 계속 부침이 있어요. 오르다가 또 내리다 오르다 내리다 이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쪽을 향해서 방향은 명확한데 속도가 실제로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속도가 막 달려가지 못합니다. 근데 예전에 전기차 그 나온다고 한 것도요. 그 생각을 해보면은 전기차 시대가 온다 이러고서 한 10년을 끌었어요. 그러면 전기차 관련주들이 오르다 내리다 계속 이랬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전기차 시장이 이제는 개화다 이러면서 코로나 이후로 전기차 쪽이 쫙 오르기 시작해서 쭉 올라갔잖아요. 이제 이쪽 신재생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런 것은 몇 년은 끌 겁니다. 아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실제로 실적이 나온다 이러면서 쭉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 오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그 풍력 쪽을 이끄는 쪽은 유럽 쪽입니다. 풍력의 리더는. 그리고 태양광의 리더는 미국 쪽이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얼마 드라이브를 많이 걸 수 있느냐. 근데 유럽 쪽이 사실 작년에 신재생 쪽에 투자를 많이 할 뻔했는데 못했던 건 뭐냐면은 전쟁 때문에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갑자기 이제 이쪽 신재생만 갖고는 지금 전력 수요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원전 중단한다고 했다가 원전 갑자기 돌려버리고 이러면서 이제 풍력 쪽이 그리고 이제 여론도 안 좋아졌어요.
그 신재생 뭐 친환경 이런 거 한다는 거 꼭 해야 되냐? 추워 죽겠는데 여름엔 더워 죽겠는데 네, 네. 꼭 해야 되는 거냐? 이러니까 이제 자꾸 가다가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안 할 수는 없어요. 계속 맞아요. 그런 것들 이제 하게는 됩니다. 상강 MNT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올라가다가 또 빠지다 올라가다 빠지다 이제 이런 구간을 계속 부침을 좀 겪고 있는 거고, 이 종목이 뭐 요 근래에 이제 빠진 부분은 뭐 사실 그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뭐 한 24,000원, 5,000원 가면은 이 종목이 이제 박스권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한 25,000원에서 만 한 7, 8,000원 정도, 이 정도 박스권이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 26,000원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이제 하나의 오버슈팅으로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충분히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또 한 25,000원까지는 또 올라갈 종목이에요. 그리고 4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작년 실적 좋았기 때문에 또 올해 실적도 성장할 거고, 특히 이 상강 MNT의 부유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만 쪽에서 거의 주문을 많이 했거든요. 만들면은 지금 계속 팔려요. 그리고 부유식 시장이 그러니까 풍력도 부유식은 이제 띄워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파일을 팍 봐가지고 하면은 풍력이 아무래도 안정적이겠죠. 그 타워가 안정적이겠지만 그 파일을 팍 봐갖고 하려면 좀 근해에서밖에 못해요. 얕은 물에서밖에 못하겠죠. 깊은 물에서 파일 박아가지고 고정시키려면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깊은 물까지 가야, 근데 실제 풍력을 타워를 세우려면은 그 연안에다가 세우게 되면은 어업하고도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방해가 돼요. 그래서 저 멀리에다 좀 세우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 이제 부유식을 해야 되는데 그간에는 기술력을 많이 못 믿었어요. 부유식에 대해 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기술 발전이 많이 돼 가지고 부유식에 대해서 이제는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됩니다. 캐나다도 할까 말까 하다가 결정을 해버렸어요. 부유식으로. 대만이 먼저 결정을 했고 계속 확대가 되는 분위기라서 상강 MNT의 실적 성장도 뭐 거의 뭐 된다, 뭐 가시권에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주가 많이 빠졌고 뭐 반등 나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5%시잖아요. 네. 뭐 한 10%만 만드셔도 24,000원 밑으로 빠지겠네요. 평단가가.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한 15%까지도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좀 잡으시고 5% 정도 더 잡으시고, 만약에 19,000원 밑으로 빠지면 또 한 5% 더 담으시고 이러셔가지고 뭐 목표가는 한 25,000원 정도, 박스권 상단 이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풍력의 시대가 올 때까지 넘어야 될 숙제들, 그리고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겪는 동안 주가도 어느 정도의 부침과 흔들림은 겪을 수 있고요. 지금 17,000원에서 25,000원 박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이 박스권 상단 근처에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면서 대응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상담 아주 간단하게 또 빠르게 하나만 더 살펴볼 건데요. 코스맥스입니다. 유튜브에서 상상님이 남겨주셨고요. 매수가가 85,367원,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고요. 단기 목표가 부탁드려요 라면서 남겨주셨는데, 코스맥스 단기간에 또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화장품주들이 대부분 지금 다 그렇죠. 42,000원대에서 한 3개월 사이에 78,000원대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조금 더 높습니다.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목표가 보고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코스메스 뭐 중국 관련주로 봐야죠. 네. 이제는 화장품주들은 전부 다. 4분기 실적은 뭐 화장품주들 전체적으로 다들 안 좋을 걸로 다 예상들 하고 있어요. 근데도 주가는 많이 안 빠지고 쭉 올라오는 추세죠.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더라도 주가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요. 흔들린다면 오히려 좀 매수관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려고 대기하면 안 빠져요, 잘. 그래서 잘 안 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과 관련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고,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 비자, 그 단기 비자 지금 발급 안 하는 거 계속되고 있잖아요. 계속 할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언젠가는 또 이제 재개가 될 텐데 그 얘기만 나와도 또 올라갈 겁니다. 중국이 계속 우리나라 지금 압박하고 있어요. 니네만 손해다 맨날 이러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 검사 강화하는 거 지금 언젠간 또 풀 거 아니겠어요? 그때만 기다리시면 돼요. 일단은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9만 원 목표가 잡을 수 있고요.
본전가 위쪽에서는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9만 원 확인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도 종목 진단 계속해서 진행이 되니까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신기수 전문가님의 미니 강의 시작해 볼 텐데요. 우리 증시 이제 바닥을 찍은 건가? 라는 질문들도 오늘 채팅창에 많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시장 전망 어떻게 체크를 하면 좋을지 미니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할까요? 예. 일단은 이제 단기 불확실성을 넘기면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 상당히 이제 많이 호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지금 역금융 장세에서 역실적 장세로 지금 넘어가는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박스권입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박스권이고요.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하락이었죠. 이제는 하락은 멈춘 거고요. 추세 하락은 멈춘 거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또 추세 상승이 아니라 박스권이에요. 추세 상승이 나오려면은 이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금리 동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박스권이 시작된다. 올해는 전체적으로 박스권 매매를 이제 하시면 되고요. 박스권 매매에서의 그 장세에서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락장은요. 작년 같은 하락장은 선수고 일반인이고 고수고 하수고 다 손실입니다. 단지 손실 폭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박스권의 특징은 뭐냐면은 또 이제 상승장의 특징은 뭐냐면은 고수고 하수고 다 벌어요. 예. 얼마나 더 많이 버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락장은 얼마나 더 조금 손실 보느냐의 문제지 다 손실이에요. 박스권은요 어떠냐면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과의 그 결과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갈려요. 예, 그래서 고수들은 많이 벌 거고요. 예, 그 못하는 사람들은 박스권에서는 잘못하면 손실이 하락장보다 더 커질 수가 있어요. 하락장은 그냥 들고 다 있지. 박스권에서는 이리저리 해보려다가 돈을 더 많이 잃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올해가 이제 그런 장입니다. 예, 하지만 좀 할 줄 안다면은 뭔가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본격적인 이제 그 역실적 장세로의 진입은 언제부터냐면은 이번에 FOMC에서 금리 인상을 0.25를 한다면 시작이 될 겁니다. 0.5를 한다면 또 얘기가 조금 달라져요. 0.5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금리 최종 목표치가 5.0% 이상 올라가 버려요. 이번에 0.25를 한다면은 많아야 5.0 정도로 아마 제한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데 아마 거의 0.25 할 것 같고요.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데서는 심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번에 금리 동결을 할 거다라고까지 의견이 나오니까 이번에 0.5까지는 안 보는 것 같아요. 0.25, 제 생각에도 0.25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단기적으로는 변동이 가능합니다. 그 FOMC 때까지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눈치 보기성 이제 왔다 갔다. 오늘도 미국 시장 보니까 아까 선물 시장 좀 빠지던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또 빠졌다 올랐다 이렇게 하면 할 거고요. 이런 박스권 매매에서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강한 종목을 조정 구간에서 분할로 사고 올라갈 때도 분할로 팔자. 정말 강한 종목 잘 고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다려야 돼. 절대 따라잡지 말고. 박스권 구간에서는 절대 따라잡으면 안 돼요. 그리고 발바닥에 잡으려고 하지 말고 또 상투에서 팔려고 하지 말고 꼭 어느 정도 내려오면은 조금 사고 또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조금씩 팔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주시면은요 박스권 매매에서는 정말 수익 내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장세로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건가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려도 체감이 안 돼요. 실제 겪어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어쨌든 시장은 변화의 초입에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박스권 장세에서는 고수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그 타이밍 계속해서 투자의 신 그리고 수요일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정말 유익한 정보들 다양한 정보들 많이 전해드렸고요.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투자의 신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올게요. 조금 이따 만나요.